T-50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1980년대 미국산 F-5 전투기 면허 생산을 시작으로 부침을 거듭하던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대표적 성과물이다. 하지만 전투기 성능이 좋다고 해서 전투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강력한 항공무장을 갖추지 못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가미카제와 별 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해 FA-50 개발 및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무장 추가 또는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FA-50 타격범위 10배 늘어날 수도. 당초 FA-50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을 목표로 개발됐다. 따라서 타격 범위도 5에서 25km 수준에 불과하다. FA-50과 함께 지상군 지원을 맡던 F-5는 노후화가 극심하다. F-5의 노후화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다. 하지만 이제는 뜨고 내리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 비행 자체를 꺼릴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 초기나 차단 작전 등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60대가 운용 중인 FA-50의 역할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연료 부족 및 정밀유도무기 운용 능력 부족으로 FA-50은 항공기가 지닌 기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탐지거리가 100km에 달하지만 타격 가능한 거리는 최대 25km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FA-50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FA-50의 추가 생산도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ADD는 지난 5월 FA-50 성능 개량 사전 개념 연구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다. 사전 개념 연구는 지난해 국방부 전력 발전 업무 훈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소요 제기를 위해 소요군에서 ADD에 요청해 필요성, 운영 개념, 작전 운용 성능, 운용 요구서, 대안 분석 등을 포함해 작성된다. 공군이 FA-50 성능 개량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제안 요청서에는 내부 연료 탑재량 증대, 정밀 표적 식별 장치 및 중거리 정밀유도 공대지 무기 장착, 중거리 공대공 무기 장착 등이 포함됐다. T-50 개발 초기 거론됐던 F-50 경전투기에 맞먹는 수준의 개량이다. 현재 FA-50의 전투 행동 반경은 440km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부산에서 휴전선까지의 최대 거리보다 길지만 전술 비행 형태와 공중급유 능력 미비 등을 감안하면 행동 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F-16이 내부 연료 탱크 탑재를 통해 비행거리를 크게 늘린 사례가 있는 만큼 FA-50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내부 연료 탱크를 만들기 위해 복자식인 FA-50을 단좌식으로 개조할 경우 항공력학적 특성이 달라져 성능 개량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나온다. 기체 외부에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대공 무장으로는 영국 MBDA 아스람이 거론된다. 최대 사거리가 60km에 달하는 아스람은 타이푼, 토니더, F-35에도 탑재되는 최신 미사일이다. F-15K에 쓰이는 AIM-9X의 최대 사거리가 35km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람은 FA-50의 가시거리 공중전 능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중거리 공대지 무기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E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공군이 F-15K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사거리가 500km에서 400km로 줄어든 것에 나머지 성능은 타우러스와 동일하다. 국산 미사일 개발도 거론된다. 정밀 표적 식별 장치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해 공군에서도 쓰고 있는 스나이퍼 ATP-4가 유력하다. 로키드 마틴은 지난해 10월 FA-50에 스나이퍼 포드를 장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로키드 마틴은 8월에 체계 통합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검증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북한과의 공중전서 확실한 우위 가능 FA-50의 성능 개량이 현실화되면 북한 공군을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지난달 23일 북한 강원도 원산 갈마 비행장에 평소보다 많은 전투기가 있는 모습이 상호위성 사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8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갈마 비행장에서 미그-21 7대가 확인됐다.
5대는 북쪽 주기장, 나머지는 이주기장과 여객터미널을 사이에 두고 반대쪽에 자리한 경납고 근처에 있었다. 북쪽 주기장에는 평소에도 미그-21기 5대가 있었다. 같은 달 22일 위성 사진에는 북쪽 주기장에 미그-21 5대가 있었고 경납고 근처에는 미그-21이 1대만 있었다. 남서쪽 주기장에는 미그-21 13대와 미그-17 3대, 미그-15 10대가 있었다. 남서쪽 주기장과 터널형 경납고를 연결하는 도로에 미그-21 9대와 미그-15 3대가 서 있었다. 38노스는 갈마 비행장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한 전투기들이 터널형 경납고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했다. 38노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에 등장하는 북한 전투기 중 미그-21은 북한 공군의 실질적인 주력이다. 구소련 전투기 중 최초로 마하 2를 넘어선 전투기지만 지상 레이더에 의존하는 구소련 공군의 특성상 레이더 탐지 범위가 매우 좁다. 미그-21보다 구형인 미그-19, 17, 15는 성능이 더 떨어진다. 하지만 이들 전투기는 적어도 기동성과 선회 성능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킬로미터 거리에서 벌어지는 근접 공중전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다. 이 같은 위협에 맞서려면 가능한 먼 거리에서 적기를 먼저 발견해 공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는 사거리가 100km가 넘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반면 FA-50에 탑재되는 AIM-9L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7km를 조금 넘는다. AGM-65D 공대지 미사일도 25km 수준이다.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근접전이 불가피하다. 북한 미그-21, 19 등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아진다. 하지만 아스람과 타우러스 K2 등을 갖추게 되면 북한의 구형 전투기 위협권 밖에서 작전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정밀 타격 능력도 향상된다. 북한으로서는 F-15K와 KF-16에 이어 또 다른 위협이 등장하는 셈이다. 공군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북 억제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T-50과 FA-50은 공군의 전투력 증강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성능 개량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FA-50 수출 과정에서 무장 능력이 부족하다는 수출 대상 국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제한된 작전 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다. 그런 만큼 FA-50의 성능 개량이 실현되면 그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 3년 전 쏜 화성 14형 조명. 강하지 못하면 노예. 북한은 동시에 오늘 또 노동신문에는 3년 전 시험 발사를 했던 장거리 미사일 화성 14형에 대한 기사를 1면부터 3면까지 쭉 실어놓았습니다. 여차하면은 이 미사일 다시 쏠 수 있다는 식의 으름장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3년 전 오늘 북한은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시엔 발사 각도를 최대로 올려 933km까지 날아갔는데 정상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 km 이상으로 추정돼 미국 서부까지 위협하는 ICBM급 미사일입니다. 3년 뒤 오늘 북한 노동신문이 이 화성-14형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일면 사설에서부터 3면 전체까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발사날을 가리켜 7.4혁명으로 부르면서 힘이 강해야 주국도 지킨다. 강하지 못하면 노예가 되고 존엄을 잃으면 곧 망국과 죽음이라고 썼습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강력한 핵능력 고도화로 가겠다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걸로 보입니다. 2017년 만핵 무력 완성 선언 뒤 2018년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던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매체에서 집중 조명한 건 처음입니다. 핵무력이 곧 자신들의 협상력이라는 북한의 인식을 드러낸 걸로도 풀이됩니다.